반갑습니다. 동의대학교 재무부동산학과 금융위험관리 강의를 하게 되는 김지원입니다. 우리 1주차부터 이제 우리 대면 수업을 못 하게 돼서 이제 온라인 수업을 하게 되었는데요. 아마 그 다음 주 수업에는 아마 대면을 하게 되지 않을까 또 이제 기대를 해봅니다. 우선 1주차는 우리 온라인으로 이제 수업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강의를 찍어서 제가 도어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1주차는 우리 강의, 금융위험 관리론에 대해서 우리 강의 소개 좀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이 금융위험 관리를 공부하는 이유가 금융에서 위험 관리겠죠. 그래서 위험 관리를 해야 되는 필요성에 대해서 또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5분씩 세 강좌 이렇게 3주차 그 3시간짜리를 25분씩 세 강좌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금융위험 관리론 우리 강의 우리 소개부터 1주차에는 하겠습니다. 우선 교과목 소개를 이제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15주차 수업 계획에 대해서 주차별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성적 평가 방법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성적 평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수업 진행 방식에 대해서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융에서 위험 관리의 필요성에 대해서 오늘 공부해 볼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참고로 네이버로 금융 공부하기 특집을 하나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수업을 하면서 작년에 금융위험 관리론 수업을 해보니까 이게 굉장히 수업 내용이 어렵고 굉장히 지겹고 재미없고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융위험 관리론만으로 수업을 진행하면 서로가 너무 힘들겠더라고요. 힘들었습니다. 작년에 할 때.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학기에서는 중간중간에 특강을 좀 넣어서 진행을 좀 할게요. 그래서 우리 금융에 대한 상식이라든지 우리 진짜 실무에서 쓰이는 여러 가지 용어, 그 다음에 지식 이런 것들 공부를 좀 해서 여러분들께서 사회에 나가서도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수업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과목 개요는 간단하게 강의 계획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교과목 개요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한번 더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줄부터 한번 볼 건데요. 우리 재무에서 중요한 원칙 중 하나는 위험과 수익률의 관계입니다. 교환 관계가 성립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험과 리턴, 수익률 관계가 성립한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기대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높은 위험을 감수해야만 한다. 즉, 기대 수익률이 높은데 위험이 낮은 경우도 드물고 위험이 높은데 기대 수익률이 낮으면 하면 안 되겠죠. 예, 그래서 기대 수익률이 높으면 위험이 높다라는 거는 우리 기본적으로 잘 알고 있어요. 이론상으로 투자자들이 요구하는 초과 수익은 그들이 감수하는 체계적 위험의 총량에 의해서 결정된다. 투자자들은 그들이 분산 투자를 통해서 제거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서는 신경 쓸 필요가 없으나 기업에서 이러한 투자 의사결정은 보다 복잡하다. 대개 기업들의 포트폴리오는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보다 잘 분산되어 있지 못하며 기업의 생존 역시도 매우 중요하고 타당한 경영 목표 중 하나이다. 왜 기업이 나오냐면 저희가 배우는 위험 관리에서 금융 위험 관리의 주 내용은 금융기관의 위험 관리, 기업의 위험 관리이기 때문입니다. 금융기업, 그러니까 즉 은행이나 증권사나 보험사의 위험 관리이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이 생존 역시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위험 관리를 잘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업의 투자 의사 결정은 기업이 재무적 공경에 처할 가능성을 매우 낮은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그런 금융기관들이 재무적 공경에 처할 가능성이 낮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위험 관리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세계 유수의 금융기관들이 위험관리 부실로 인해서 파산을 하게 되었죠. 이후 각국 금융규제 환경 또한 복잡해지고 엄격화되었습니다. 또 신용위험,
유동성 위험도 매우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위험관리 수업은 이러한 국제금융시장 및 금융규제 환경의 최근 변화를 공부하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국제금융시장, 금융규제, 환경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하게 될 거다라는 거죠. 위에 보시면 우리가 위험과 수익률의 관계에 대해서 교환 관계가 성립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보면 많은 사람들이 안전하면서도 수익률 높은 상품을 많이 물어봐요. 그런 상품을 찾죠. 저에게도 그런 질문이 많습니다. 특히 예를 든다면 월세가 빵빵하게 나오는데 값도 계속 올라갈 만한 부동산은 없습니까? 굉장히 욕심이죠. 월세도 잘 나오고 부동산도 향후에 또 가격이 뭐 많이 수익이 시세 차익이 많이 올라갈 걸로 보이는 그런 부동산. 음, 사실 누구나 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누구나 원하는 그런 거죠. 우리 투자의 기본 원칙이 수익성과 위험성은 비례한다는 겁니다. 수익성과 위험성은 비례한다. 즉, 고위험, 고수익을 말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고위험, 고수익이라는 표현을 쓰지 고수익, 고위험이라는 그 순서로 잘 쓰지는 않아요. 이 단어 순서를 보면 먼저 위험성인 리스크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수익성인 리턴이 나온다. 그러니까 고위험, 고수익이라고 이제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사실은 수익부터 생각하고 위험은 외면하고 싶어 하죠. 상식적으로는 고위험 고수익인 거를 인정하지만 실제 상품을 선택할 때는 수익만 보고 위험은 안 보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더 냉정하게 말하면 가난한 사람일수록 수익을 먼저 생각하고 제가 경험해 보니까 부자들은 위험부터 본다는 겁니다. 사실 무엇을 먼저 생각하느냐가 굉장히 큰 차이를 만들거든요. 결과에서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위험해도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상품을 찾는다. 더 위험한 상품을 찾는다. 부자는 수익이 좀 줄어도 안전한 상품을 원한다. 그래서 그들은 잃는 거, 자기 돈 잃는 거가 너무나 싫다. 거기에 굉장히 민감하다라는 거를 저는 많이 사회에서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한 18년 정도 동안 금융을 상담하는 일을 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일선에서 상담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들을 만나보니까 이론적으로 위험 수익 관계는 알지만 위험은 보기 싫어하고 수익만 보고 싶고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런 상품을 소개해달라고 요구하고 근데 그런 건 절대 없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음 우리 교과 교육의 목표를 잠깐 볼게요. 위험관리나 금융기관론 분야의 중요한 내용들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 그래서 위험관리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 향후 금융기관이나 부동산 기관 등의 근무에 필요한 지식이 될 거다. 그래서 저희가 배우는 이 수업 내용이 이거 이론적인 내용이라고 느껴지시겠지만 제가 되도록이면 현장에서 쓸 수 있는 그런 내용들만 추려서 수업을 하도록 할 겁니다. 그러니 수업에 집중해서 들으시면 금융회사에 취업을 하시든 부동산 관련된 회사에 취업을 하시든 도움이 되게끔 그렇게 해드릴게요. 은행, 증권사, 보험사의 직면한 위험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관리 방법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최근 늘어나고 있는 파생상품, 파생상품의 리스크 해지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부 방법은 금융 자격증 시험에 도움이 될 거고요. 금융기관 근무에 필요한 기본적 지식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 15주차 수업 계획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15주차 중에요. 8주차 중간고사, 15주차 기말고사를 빼고 나면 13주의 수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중 오늘은 이제 1주차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주차에서 강의 소개, 수업 계획 설명, 그리고 금융에서 위험관리 필요성에 대해서, 그리고 추가로 네이버로 금융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2주차에서는 이제 위험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들어가서요. 금융과 위험, 즉 금융 환경의 변화, 위험 관리 실패 사례를 먼저 하나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수업을 이론이 아닌 영화를 하나 보면서 시작을 해볼 건데 우리 영화는 갬블이라는 재밌는 영화 요약본을 수업 시간에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주차는 아마 우리 보고 수업을 할 것 같은데 우리가 그 18명이어서 인원수가 적어서 대면 수업에 해당하거든요. 그래서 보고 수업을 한다면 우리 다 같이 갬블이라는 요약본 짧은 영화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3주차에서는 은행의 위험관리, 은행부터 공부를 할게요. 그래서 우리 오늘날 은행이 어떤 일을 하는지, 업무 영역, 그리고 은행이 직면하는 위험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게요. 4주차 보험회사와 위험입니다. 우리 보험회사에서는요. 장수 위험, 사망 위험 이런 용어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좀 생소하겠죠. 그래서 장수를 하는데 왜 위험해?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장수를 하면 왜 보험회사는 위험한지, 그리고 사망을 하는 것도 왜 보험회사는 위험한지, 그리고 이런 보험회사에서는 도덕적 해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객이 도덕적 해이로 인해서 보험회사는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어떤 것들인지, 그리고 고객들의 역선택이 어떤 것들인지 그런 것들로 인해서 보험회사가 직면한 위험에 대해서 제가 사회에서 봤던 그런 사례 위주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5주차입니다. 증권회사와 위험입니다. 사실 은행의 위험, 보험회사의 위험, 증권회사의 위험 중에서 증권회사의 위험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에 발생하는 대부분의 그 사건들, 위험한 어떤 위험한 상황들 이런 것들은 증권회사 상품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증권회사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를 보고 그리고 증권회사의 상품의 종류들이 어떤 건지 그리고 그런 상품들로 인해서 위험이 어떤 게 발생하는지에 대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6주차에는 이자율 위험입니다. 우리가 왜 이자율에 대한 위험을 얘기하느냐? 굉장히 시장에 미치는 파장이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 최근에 우리 한국에 이자가 올랐죠. 그래서 기준금리죠. 기준금리가 상승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는 원래 0.5였죠. 그래서 지금 0.75%로 지금 이틀 전에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0.75% 기준금리인데요. 이런 기준금리가 0.5에서 0.75로 오르면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많죠. 거기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배울 거고요. 듀레이션에 대해서 개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듀레이션도 쉽게 생각하면 또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실무에서 이자율이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해서 또 배워보겠습니다. 그 다음 7주차입니다. 이런 위험 관리를 실패했을 때 미치는 사회적 파장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 이거는 영화를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사이드 잡이나 빅쇼트 중에 하나를 선정해서 볼 거고요. 이런 그 영화에서 위험 관리 실패 요인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주차는 중간고사입니다. 그래서 중간고사와 기말고사가 시험에 어느 정도 비중이 되는지는 다음 페이지에서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9주차입니다. 9주차는 금융기관의 건전성 규제에 대한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금융기관들을 어떻게 규제하고 있는지 은행의 규제 그리고 이자원 바젤 협약 같은 것들을 바젤 협약은 1이 있고 2가 있죠. 그래서 그 두 개를 다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10주차입니다. VAR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VAR이 어떤 건지 그리고 어떻게 측정하는 건지 유용성 그리고 이 VAR의 한계는 어떤 것인지를 같이 공부해 볼게요. 10주차가 조금 어려우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11주차 신용위험 관리입니다. 최근에 강조되는 내용이죠. 신용위험. 최근에는 신용위험, 유동성 위험 이런 측면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데 이런 신용위험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측정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관리하는지 배워보겠습니다. 12주차 환위험입니다. 그래서 환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환율이죠.
환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율에 대한 공부, 그래서 환위험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환에 노출된다 또는 환을 해지한다 이런 게 어떤 건지, 그래서 이런 환위험을 관리하는 방법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13주차 외환 위기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IMF 사건에 대해서 이제 배워보는 건데요. 이 IMF에 대해서 배우기 위해서 영화 시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가부도의 날 영화를 보고 여기에서 우리나라에서 위험 관리를 실패했던 요인이 무엇인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14주차는요. 코로나19로 인한 어떤 위험의 관리의 영역, 필요성, 그리고 지금 코로나19 이후에 어떤 위험성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볼게요. 그래서 우리 코로나19가 금융에 미친 영향은 엄청나죠.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주식이 폭락을 했다가 다시 다 회복을 하고도 더 많이 그 이전보다 더 많은 상승이 이루어졌고, 그 원인에는 코로나19가 굉장히 크죠. 왜냐? 코로나19로 인해서 유동성이 풍부해졌기 때문입니다. 유동성이 나라에서 돈을 풀었죠. 그래서 유동성이 풍부해졌고, 이걸로 인해서 주식과 부동산의 가치가 상승했다. 예, 주식과 부동산의 가치가 상승했다. 이런 주식과 부동산의 가치가 상승함으로써 우리 받을 수 있는, 향후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위험, 상승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보고, 이런 위험에 대해서 관리는 어떻게 할 건지도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자율이 변동했고, 유동성 위험이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금융상품의 변화까지 이루어왔다에 대해서 내용 공부하겠습니다. 마지막 15주차 우리 기말고사 치도록 할게요. 그래서 다음은 수업 평가 방법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평가 방법입니다. 제가 강의 계획서에 미리 공지해 놓은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리고 과제, 그리고 출석, 기타 사항으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 기타는 대부분 5점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모를 사항 때문에 5점을 부여해뒀습니다. 중간고사 30%입니다. 30점이죠. 그리고 기말고사 40점이 되겠습니다. 과제 10점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간혹 과제 안 내시는 분 계신데요. 반드시 짧게라도 내기는 하셔야 됩니다. 과제를 내지 않으면 당연히 빵점 처리가 됩니다. 굉장히 크죠? 과제 10점인데 출석이 15점이에요. 15점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영향이 큽니다. 그래서 과제 반드시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밑에 보면 과제 부여일은 7주차 수업 때 과제를 부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출 마감은 11월 30일에 마감하겠습니다. 우리 이 수업을 듣는 학생들 중에 대부분이 사실 저희 재무부동산학과 학생들입니다. 물론 탁과 학생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이 재무부동산학과 학생들이고, 지금 4학년이기 때문에 또 많은 학생들이 우리 그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공인중개사 시험을 조금 피해서 과제 이제 마감일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7주차 드리고 11월 30일까지니까 아주 여유롭게 과제 제출에는 문제없이 제출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과제는요, 저에게 다시 제출 방법은 이메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이메일이니까 일로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공지사항에도 올려둘 거고, 강의 계획서에도 적혀 있지만 제 연락처를 한 번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제 연락처는 010-9955-7093번입니다. 그래서 혹시 저에게 연락할 일이 있으면 이 번호로 주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그 강의나 상담이 많기 때문에 전화가 안 될 가능성도 많아요. 그래서 그럴 경우는 문자 주시면 제가 연락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문자나 이메일로 문의를 해주시면 되고요. 성적에 대한 문의
과제에 대한 문의, 어떤 것이든 자유롭게 문의 주시면 제가 다 답변 드릴 테니까요. 궁금한 거는 꼭 물어보셔야 됩니다. 안 물어보고 혼자서 해결하다가 괜히 내가 왜 성적이 이럴까, 또는 내 과제가 왜 성적이 과제는 어떤 점수를 부여받았을까 궁금하다면 저한테 물어보면 제가 답변을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업 진행 방식입니다. 저희는 이제 3시간의 수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한 주차예요. 그래서 3시간인데 대면으로 한다면 50분씩 수업을 진행할 거고요. 우리가 온라인으로 한다면 25분씩 수업을 이제 진행을 합니다. 우리 1교시에는 대부분 사례 위주로 공부를 할 겁니다. 2교시에는 그 사례에서 배우는 위험관리의 실패 원인과 그 다음에 위험관리의 제도 개선 내용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나라의 그 IMF 때 이후에 여러 가지 제도가 많이 생겨났거든요. 금융기관을 관리하는 제도가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이렇게 하나의 큰 사건이 발생하고 나면 많은 제도가 생기거든요. 그 제도에 대해서도 공부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교시는 위험관리 이론 공부라고 되어 있는데 연결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 이론 공부에서 또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도움이 될 만한 재테크에 대한 공부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재테크 공부는 수업 내용, 위험관리의 주 내용, 수업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께서 실제 일을 하실 때, 근무할 때, 또 여러분들의 자산을 관리할 때, 그리고 위험관리 수업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초적인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내용들이 여러분들에게는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제가 2003년부터 현재까지 금융회사에서 근무를 하다가 또 2009년부터는 제가 회사를 만들어서 독립해서 하는 일이 금융 강의와 금융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금융 강의는 주로 대기업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 거래처는 현대중공업이라든지 또는 현대모비스라든지 이런 이제 그 대기업에서 강의를 많이 하는데, 여기에서 강의를 하고 실제 또 고객들과 컨설팅을 하다 보니까 현장의 금융 환경, 금융 소식, 금융 관리의 부분이 제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명 재테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테크, 자산관리 이런 쪽이 제 장점이고, 또 현재는 부동산을 오픈해서 공인중개사를 또 겸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부동산의 현장의 여러 가지 흐름이나 소식들도 여러분들에게 같이 전해드릴 수 있을 겁니다. 또 이런 것들이 여러분께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금융에서 위험관리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요. 이 금융에서 위험관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2번째 시간에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저희가 앞으로 공부하게 될 사례를 통해서 금융관리의 필요성을 공부해 볼 건데요. 우리가 사례는 베어링 은행이 파산했었던 사례, 오렌지 카운티 파산, 그 다음 우리나라의 IMF 사태, 그리고 2007년 서브프라임 금융위기, 그 다음 2019년 DLS 사태, 2020년 라인펀드 옵티머스 사태, 이런 것들이 많은 사건들이 있었죠. 이 사건들로 인해서 벌어진 내용, 파장,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 사회가 입은 피해, 그렇기 때문에 금융위험관리의 필요성을
있죠. 그래서 사례를 통해서 필요성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잠시 쉬고요. 두 번째 영상에서 이 사례 같이 간단하게 공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쉬고 두 번째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